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살펴보는 라이징 K바이오입니다. 오늘은 세포치료제의 강자로 꼽히는 태고사이언스를 알아볼 텐데요. 큐티젠 연구소의 한직현 총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태고사이언스의 이제 핵심 품목들이 있잖아요. 네. 칼로덤과 홀로덤이 있고 네. 둘 다 이제 화상 상처 치료제인데 이제 나온 지 좀 10년 이상의 기간이 네, 지났는데 네. 현재 이제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고 매출도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홀로덤은 이제 환자 자신의 피부를 가지고 만든 자기유래 세포 치료제고요. 칼로덤은 미리 조성되어 있는 세포 은행을 가지고 만든 동종유래 세포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화상에 사용할 수 있고요. 홀로덤의 경우는 광범위한 3도 화상 같이 상당히 심한 중증 화상에 쓰는 그런 제품이고요. 칼로덤은 그보다는 좀 경증이지만 물론 이제 심한 화상이긴 합니다만 2도 화상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당뇨발이라고도 부르는 당뇨성 족부궤양 이런 두 가지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세포 치료제입니다. 홀로덤은 2002년도에 처음 허가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한 800명 정도한테 적용이 됐는데 이 제품 자체가 워낙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로 적용할 수 없는 거의 마지막 구명 수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칼로덤의 경우는 지금까지 2005년도에 처음 허가를 받고 나서 한 40만 장 정도가 생산이 됐고요. 이 수량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 통틀어서 세포치료제로서는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이 팔렸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고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이 그만큼 검증이 되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산재보험이랑 그 건강보험에 다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홀로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아까 물어보셨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주로 90% 이상이 다 세포 치료제로 나오는 매출이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홀로덤과 칼로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지금 가결산이긴 합니다만 약 90억 정도 매출이 됐고요. 영업이익이 한 17%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 새로 제품을 내신 게 로스미르라는 건데 이게 비협골 고랑 이게 사실 좀 낯익은 용어는 아니어서 찾아보니까 중증 이상의 눈 밑 주름을 개선하는 치료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좀 어떤 제품인지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허가 적응증에는 이제 비협골 고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눈 밑에 있는 주름이에요. 주름이고 눈 밑 주름하고 이제 해부학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만 보통 이해하시기에는 그냥 눈 밑 주름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피부 구조를 말씀드릴 때 맨 겉에 표피가 있고 그 밑에 진피가 있습니다. 진피는 사실은 세포보다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ECM이라고 부르는데요.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우리나라 말로는 세포외기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성분들이 꽉 차 있습니다. 주로 콜라겐이라든지 파이브로넥틴, 엘라스틴 이런 단백질들이나 아니면 히알루론산 같은 이런 다당류들이 그 부분을 꽉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세포가 이제 섬유화 세포, 영어로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가 바로 이 로스미르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홀로덤과 마찬가지로 자기유래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환자의 조직을 채취해서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아주 활성이 높은 세포들만 선택을 하고 그것을 배양을 해서 다시 환자한테 넣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거나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 UV 같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섬유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섬유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ECM을 만드는 일인데 ECM을 잘 못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진피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무너지는 걸 우리가 이제 외견으로 봤을 때는 주름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환자한테서 섬유화 세포를 건강한 애들만 골라서 열심히 불린 다음에 그걸 다시 넣어주면 걔네들이 그 안에서 원래 기능인 ECM 만드는 일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다시 주름이 채워지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주요 적용 기전이고요. 작용 기전이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주름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데도 쓸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세포 배양 기술이 꽤 많이 발전된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태고 사이언스의 기술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포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 단계, 스크리닝 단계를 다 지나서 임상, 그리고 인허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생산, 제조, 판매, 관리, 보험 이 정도를 전부를 다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과감한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덤은 2002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세포치료제라는 개념 자체가 물론 이제 연구 필드에서는 많이 됐었지만 실제로 허가라는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선 제도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가능한 연구 분야냐, 이런 것도 상당히 퀘스천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과감하게 들어갔고 그 부분을 시장을 만들고 그 플레이한 룰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의 하나의 큰 장점일 거고요. 세 번째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세포 치료제 회사이기 때문에 세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세포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만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동종류의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세포은행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은행, 셀뱅크를 구축하고 또 관리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검증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국내에 아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칼로덤을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는 세포은행을 2002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 국제 기준에 맞춰서 구축을 했고요. 우리가 동종류의 세포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은행을 구축을 해서 그 동일한 세포를 쓰는 것이 안전성과 그리고 품질의 일관성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세포은행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그런 데 들어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본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현재 상용화된 제품들 외에 이제 추가로 또 개발 중인 품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파이프라인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재생의료 전반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앞서 나와 있는 파이프라인은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는 이 건이 파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세포치료제 2개를 개발하고 있고요. TPX114, TPX115 저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TPX114는 자기율의 세포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완전히 파열이 된 어깨를 치료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TPX115는 동종류의 세포치료제고요. 그리고 부분 파열된 경우에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SK 글로벌 파트너스와 협업을 맺으면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연구를 같이 하시나요? LSK 글로벌 PS랑 협업을 한 부분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TPX115라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협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TPX115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금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고무적인 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임상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LSK랑 저희 협업을 해서 지금 열심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첨생법이 통과되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세포치료제 관련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벽이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자로서 그리고 세포치료제를 개발해온 기업으로서 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기업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일방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식약처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세포치료제 관리가 세계에서 제일 깐깐하다. 제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안전을 책임진다라는 부분이니까. 근데, 다른 이야기로 말을 하면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규제는 어떤 부분은 강하고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유럽은 또 유럽 나름대로의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일본은 어떤 그 나름대로의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국내의 규제는
그 미국에서의 강하게 규제하는 부분, 유럽에서의 강하게 규제하는 부분, 또 일본에서 강하게 규제하는 부분을 다 가져와서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규제를 많이 한다는 건 안전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 나라들도 각각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장려하고 어떤 부분은 규제하는 걸 텐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부분을 다 규제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쯤 전에는 우리나라 세포치료제가 세계에서 선두라고 얘기를 해도 뭐 크게 손색이 없었을 거예요. 한 5년쯤 전에는 그래 이제는 선두 그룹에는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규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안전성의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게 결국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태고사이언스가 창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어요. 올해 좀 이렇게 새롭게 미래 비전을 좀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20주년 되는 해에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는 상처 치유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세포 치료제 그쪽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을 지키자, 세포를 중요시 여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표이사님이 20년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 세포 보시고 이러시거든요. 그거 직접 관리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걸 기존에 하던 걸 잘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는 재생의료 좀 전반으로 좀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TPX114나 TPX115 또는 해외 임상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둘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직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도 국내외에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사와 연계를 해서 재생의료 전반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징 K바이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